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세종시장 선거에는 등록 첫날 민주당에서만 4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국회의원이 신고자의 보호 보상 절차를 의무화하고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신원 공개를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천안CTFC가 브라질 출신 베테랑 미드필더 라마스를 영입했습니다. 입단 절차를 마친 라마스는 경남 남해 전지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른 아침부터 출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세종시장 선거의 경우 첫날 등록을 마친 4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당내 경선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본격적인 막이 오른 선거 전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세종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 후보 등록을 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예비 후보 등록 첫날, 세종에선 모두 8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중 세종시장 선거 예비 후보는 4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세종시의회 의장을 지낸 고준일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은 기본 과제이고 이제는 그 이후에 세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출사표를 던졌고 의원 생활하면서 시민들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대변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됨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는 이제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시장 선거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특보를 맡고 있는 김수현 예비후보는 스스로를 현장 전문가로 규정하며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세종시장은 그 현실에 안주하는 관리형 시장이 아니라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가형 시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종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꿔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단호한 개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저 김수현이 앞장서겠습니다. 또 2대와 3대 세종시장을 지낸 이춘희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흐트러진 시정을 바로잡아 시민 삶의 구석구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고 세종시를 대한민국 중심에 세워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세종시대를 열고 세종대왕의 치세처럼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행복하고 세종시가 발전하는 그러한 세종시대를 시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조상호 예비후보는 등록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이 바로 서야 충청권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세종은 대한민국 곳곳을 연결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와 이어주는 진짜 수도가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발로 뛰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조상호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 첫날부터 민주당 내 다자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현재 논의 중인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와 외부 인재 영입 가능성이 남은 변수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에선 재선 도전에 나서는 최민호 시장이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 중입니다. 한편 이날 세종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는 강미애, 안광식, 원성수, 임전수 등 4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2월 3일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는 2월 20일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3 지방선거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렇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법규도 까다롭습니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후보자와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제한적이지만 몇 가지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우선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요.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내에 세대수의 10% 범위 안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도 있고요. 규격 범위 이내에서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늘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 시설물, 이런 광고물의 설치 개시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각종 시설물들은 즉시 철거해 주셔야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나 단체 간판에 사업자 등록상의 명칭이 아닌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을 게시하는 행위도 오늘부터 선거일까지는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도 전화를 하거나 말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은 상시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되시겠고요. 특히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은 3월 5일부터는 제작 및 유포 등이 금지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선관위에서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나 예비후보자들이 명절 선물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행사장에서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대 선거 범죄로 보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절 선물 등을 제공한 사람도 물론 처벌 대상이 되지만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유권자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유권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의 보호와 보상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아산 가비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신고자에게 보호 보상 절차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조사와 수사 전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복 의원은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와 보상을 별도로 신청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이 과정에서 신원 노출 위험이 커진다며 해당 개정안을 마련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복기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과 2024년 접수된 공익신고는 1,300만 건에 달했지만 연간 보호조치 신청은 100건 안팎에 그쳤고 이 가운데 실제 인용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충남도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해 구호기금 73억 4,300만 원을 투입합니다. 대상은 지난달 6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7만 3,400여 가구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다만 시설 수급자와 장기 입원 단독 가구 등 지자체장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방비는 별도 신청 없이 대상 가구주 계좌로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충남 도민들의 뜨거운 이웃사랑이 사랑의 온도탑을 100도 넘게 달성시켰습니다. 충청남도는 62일 동안 진행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결과 목표액인 210억 원을 초과한 211억 6천만 원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 101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도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두터운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산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 정보가 현장 상황과 크게 달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 공간이 없다고 표시된 주차장은 실제로는 텅 비어 있었고 일부 주차장은 요금 정보까지 서로 달랐습니다. 김장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 주차 포털에 안내된 실시간 주차 현황입니다.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은 전체 346명 가운데 주차가 가능한 곳이 없다고 표시돼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차된 차량은 10여 대, 대부분의 주차 공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요금 정보도 달랐습니다. 주차 포털에는 10분당 300원, 하루 최대 10,000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포털에 안내된 것과 다르게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은 개방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교리 제1공영주차장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실시간 현황에는 55명 가운데 5대만 주차가 가능해 혼잡한 것으로 표시돼 있지만 이곳 역시 현장에는 주차된 차량이 10대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주차 포털에는 가용 면수가 실시간으로 변경돼 실제 주차장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난해에도 연동 오류로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기존에 운영 중인 주차 확인 시스템에 주차 포털을 연동해야 하는데 업체가 서로 달라 연동이 지연되고 있다며 아산시와 협의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요금 정보 역시 최신 정보로 수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행정의 허술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티FC가 K리그 통산 153경기 30골 21도움을 기록한 베테랑 미드필더 라마스를 영입하며 증원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인 라마스는 포르투갈과 UAE 리그를 거쳐 대구FC와 부산 아이파크에서 활약하며 K리그에서 이력을 쌓았습니다. 라마스는 개인적으로 어느 시즌보다 준비가 잘 돼 있다며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내고 팬들과 함께 정말 멋진 한 해를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모든 입단 절차를 마친 라마스는 경남 남해군에서 진행 중인 2차 동계 전지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이 호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연구팀과 공동으로 추진한 수중운동, 수중재활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령자와 근골격계 통증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체 기능 향상과 통증 완화, 운동 수행 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성과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현장 인프라가 결합된 산학협력 실증 모델로 양 기관은 앞으로 프로그램 고도화와 현장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